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주가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 굉장히 무거우실 겁니다. 정규장이 끝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최저점을 23만 9,500원에서 일단 멈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장중 저점인 23만 8천원을 지켰으니까 적어도 정규장 끝난 이후에 매도세가 조금은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하셨을 텐데요. 저녁 8시 모든 장이 끝난 현재 23만 1,500원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현재 위치에는 23만 3,500원 위치에서 모든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정규장 종가보다 6,000원이나 더 밀렸고 정규장에서 지켰던 23만 8천원마저 애프터마켓에서는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26만 2,500원과 비교를 하면 하루 낙폭은 대략 한 11%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나면 주주 여러분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26% 급등은 단 하루짜리 반등이었을까? 정규장이 끝난 뒤에도 계속 밀렸다면 내일 시초가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이라도 물량을 줄여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던지면 정말 바닥에서 파는 걸까? 주가가 오를 때는 더 갈 것 같아서 팔지 못하고 막상 이렇게 급락이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버티다가 두려워집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요 26.81% 급등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주주분들은 이제 정말 분위기가 바뀌구나, 삼성전자가 또다시 한 번 더 평가받기 시작했구나 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거래일 만에 정규장에서는 8.76%가 밀렸고요. 넥스트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23만 3,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정규장 시가는 24만 8천원이었고요. 고가는 24만 9,500원이었습니다. 최저가는 23만 8천원이었죠. 주주 여러분, 오늘 다 괜찮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넥스트가 정규장 저점보다 낮은 가격에서 끝났다는 것은 장이 끝난 뒤에도 매도 압력과 불안 심리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냉정하게 구분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정규장보다 거래 참여자와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넥스트 가격이 그대로 내일 시초가에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위치 23만 3,500원을 무시해도 안 되죠. 내일장이 시작됐을 때 이 가격을 빠르게 회복하는지 아니면 23만 3,500원 아래에서 매도 물량이 또다시 증가하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혼자만 무너진 것도 아니었어요. 코스피는 5.12%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8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2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죠. 반대로 개인은 6조 5천억 원을 받아내면서 대형주에서 기관과 외인들의 물량을 개인이 떠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삼성전자의 갑자기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해서 나온 폭락으로만 볼 수는 없죠. 지난 금요일 역사적인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레버리지와 프로그램 자금이 흔들렸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대형주에서 동시에 물량을 줄인 수급 충격이 삼성전자까지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으로 8%대 하락하면서 지수 낙폭을 키웠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의 원인을 설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현재 위치 23만 3,500원 이 구간이 내일 바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 확인하는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23만 3,500원을 지켜내고 정규장 저점인 23만 8천원을 회복한다면 넥스트의 추가 하락은 과도한 공포와 얇은 수급이 만든 변동성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23만 3,500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량과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한 번 더 증가한다면 23만원 초반의 추가 변동성까지 대비해야 해요. 우리 주주 여러분은 지금 댓글에 현재 마음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내일 23만 3,500원에서 내일 23만 3,500원에서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23만 3천원 사수, 오늘 하락이 실적 붕괴가 아니라 급등 이후의 수급 조정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다시 간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나만 불안한 것 같지만 댓글을 보면 정말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같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희망적인 말만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KLX가 끝난 뒤 넥스트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는지, 23만 3,500원 아래에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23만 8천원과 23만 9,500원을 어떤 수급으로 회복해야 진짜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주가가 크게 흔들릴수록 감정은 커지지만 대응은 더 단순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하루 급등에 흥분하지 말고요. 하루 급락에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지도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정규장 저점 아래까지 끌어내린 시장의 수급과 NXT 추가 하락의 진짜 의미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 여러분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이 아니라 바로 내일입니다. 밤 사이에 무엇이 달라져야지만 내일 삼성전자가 반전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넥스 트레이딩에서 23만 3,500원에서 끝났다고 해서 내일 시초가까지 무조건 그 가격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저녁 이후에 미국 반도체주와 나스닥 선물, 원달러 환율, 그리고 외국인 선물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일 삼성전자의 출발 위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밤 사이에 미국 반도체주가 급등하고 나스닥 선물이 안정되면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지 않는다면 내일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서 발생한 추가 하락분을 장 초반에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초가가 빨간색으로 출발하느냐가 아니에요. 장시작 이후에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어들고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실제로 끌어올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초가만 높게 출발했는데 어제처럼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고 기관도 던지고 있으면 위에서 기다리던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바로 반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 미국 시장이 보합에서 끝나는 시나리오예요. 미국 반도체가 특별히 오르지도 않고 크게 밀리지도 않는다면 삼성전자 역시 곧바로 강한 방향을 만들기보다 23만원 위치에서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지만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물량을 한꺼번에 늘려서도 안 됩니다. 오전에는 매물이 나오고 오후에는 다시 반등하는 식으로 장중 변동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종가를 예측하기보다 수급이 그 바뀌는 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대비해야 할 위험 시나리오도 있어요.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크게 밀리고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선물까지 매도로 쏠린다? 그렇다면 내일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 아래에서 출발하거나 장 초반 추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죠.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하락 출발을 보고 공포에 전량 매도하거나 반대로 시초가부터 무조건 물타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하더라도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투매성 거래량이 다시 폭발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거래량 없이 밀렸다가 빠르게 회복한다면 과도한 공포일 수 있지만 거래량과 외국인 매도가 동시에 커진다면 하방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 삼성전자 단순한 테마주 아니죠. 단기 수급은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지만 결국 중장기 방향은 HBM 경쟁력과 파운드리 가동률, 메모리 가격, 그리고 실제 영업이익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 기대를 다시 매수로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한 번 더 흔들리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과 반도체 수요가 실제로 훼손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수급이 기업의 본질보다 더 크게 주가를 움직이는 날에는 이 둘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결국 내일 우리가 봐야 한 것은 단순해요. 미국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반등의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인지, 환율이 외국인의 복귀를 방해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리고 시장이 시작된 뒤 프로그램 수급이 실제로 매수로 바뀌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매도 압력이 진정되는 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문제는 이 변수가 한 번에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미국 반도체와 나스닥을 봐야 하고 아침에는 환율과 선물을 확인해야 하고요. 장이 시작되면 외국인 현물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가 단 몇 분 만에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혼자서 모든 화면을 동시에 확인하다 보면 주가가 움직인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되고 결국 반등한 뒤 늦게 따라가거나 하락할 때 공포에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강조하는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내일 삼성전자가 시초가의 어느 위치에서 출발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할 거고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프로그램이 반등을 만들어낼 건지 아니면 상승할 때마다 매물을 던지는 것인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물량은 감정으로 던지지 않도록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비중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반등 구간과 이탈 구간을 나눠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매물을 소화하는 동안 시장의 모든 종목이 함께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처럼 대형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진 날에는 로봇과 피지컬 AI 쪽 코스닥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났었습니다. 자,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5.11% 낙폭하는 이 가운데 코스닥은 2.44% 상승하면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14종목이고요. 15% 이상 급등한 종목은 25종목입니다. 상한가 점 찍고 이탈한 종목도 4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늘 항상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주도주와
주도 섹터를 파악해서 단기 종목으로 일단 계좌에서 수익을 조금씩 챙겨놔야지만 심리 안정이 돼요. 심리 안정하면 뭐 한다 그랬죠? 성공 투자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조심할 점은 이미 급등한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처음 증가하는 구간과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는 종목을 골라서 짧게 대응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핵심 물량대로 그대로 관리하고요. 단기 자금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분리해서 수익의 기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단타는 무조건 수익 나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 가격과 손절 기준, 비중 관리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삼성전자를 들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종목으로 무리하게 추격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확인된 그 자리에서 짧은 기회를 챙기고 또다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삼성전자가 중요한 가격에 들어왔을 때도 조급해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밤사이 시장과 내일 장중의 수급을 계속 확인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기준과 단타를 함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삼성전자 기준 대응하시고 단타로 약수익으로 내 계좌에 빨간불도 하나 켜놓으셔야지 심리전에서 승리해서 성공 투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돼요.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하고 환율이 안정된다고 해도 삼성전자 자체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등의 힘은 약해질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HBM, 파운드리 실적 기대가 이번 하락을 실제로 어디에서 막아줄 수 있는지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앞서서는 내일 시초가를 바꿀 수 있는 미국 반도체와 환율, 외국인 수급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판단할 때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거예요. 한번 크게 올랐다가 밀렸으니까 곧바로 또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가 살아있다고 해도 주가는 일정한 정리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급등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자금만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상승을 노리고 따라 붙었던 단기 자금과 레버리지 자금이 하루 이틀 안에 수익을 확정하려는 이 매매 자금까지 한꺼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금들은 주가가 오를 때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정이 딱 시작되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해요. 장기 투자자들은 실적을 확인하면서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기 자금은 반등이 나오는 그 순간 빠르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레버리지 자금은 손실이 커지면 본인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포지션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가가 한 번에 반등하더라도 위에서 계속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기대와 그 돈, 자금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 물량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곧바로 이전 최고점까지 돌파하려는 직선형 상승보다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계단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하루 반등했다고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흥분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단 하루 밀렸다고 세상의 모든 상승 가능성이 끝났다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가격 조정보다 시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일 수 있죠. 가격 조정은 주가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과열을 해소하는 거고요. 시간 조정은 일정 구간 안에서 오르고 내리면서 고점에 진입했던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시간 조정이 훨씬 더 답답할 수 있어요.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하루는 강한 것 같다가 다음 날에는 또 눌리는 이런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에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박스권 정말 누구보다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이런 대한민국 넘버원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은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위에서 기다리는 물량을 받아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거래일부터는 상승률 자체보다 반등의 질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2%, 3% 반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반등을 하는 동안 거래대금이 살아있는지 대형 반도체주가 함께 움직이는지 우리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시장 전체는 약한 것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삼성전자만 잠깐 반등하고 SK하이닉스와 코스피 200이 계속 밀린다면 그거는요. 시장 전체 자금이 돌아온 반등이라기보다 단기적인 저가 매수세일 수 있죠.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강해지고 코스피 200에서도 상승폭이 계속 늘어난다면 프로그램 매수까지 붙는다면 반등의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혼자 빨간불 들어오는지만 보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를 둘러싼 시장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확인할 것은 바로 시장 초반 딱 5분. 그 5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15분 뒤에 어떤 방향성을 가는지 그 첫 5분 동안 나온 매물을 얼마나 받아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높게 출발한 뒤에 5분 동안 계속 밀린다면 밤사이에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실제 현물 매수는 약하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첫 이 5분 동안 저점을 높이고 거래량이 매수 쪽으로 붙는다면 공포 매물을 받아내는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시초가 숫자 하나만 보고 오늘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개장 직후에 누군가가 먼저 던지는 것보다 그 물량을 누가 먼저 받아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도 무시할 수 없죠. 대형 반도체가 쉬는 동안에 코스닥, 로봇, 피지컬 AI 일부 성장주로 단기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하는 흐름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과 별개로 당분간 상대적으로 답답한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전부 다 정리하고 이미 급등한 테마주를 뒤쫓는 건 더 위험하죠.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자금의 시드머니의 비중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꼭 필요한 전략은요. 한 방향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반등 가능성을 믿고 비중을 한 번에 늘리는 것도 안 되고요. 불안하다고 가장 약한 자리에서 전부 다 내던지는 것도 안 됩니다. 핵심 물량은 실적과 산업 방향을 보면서 관리를 하고요. 추가 자금은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반응하더라도 반등해서 올라가더라도 거래대금과 시장 동조가 없는 반등은 경계해야 하고요. 주가가 밀리더라도 소매 거래량이 줄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공포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 내 계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죠. 완벽한 기준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 누구보다 간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수익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총방 입장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단타 종목과 실시간 대응 모조리 다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삼성전자 또다시 한 번 더 같은 방향을 한번 바라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준 대응이라고 댓글도 꼭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과 함께 장중의 흐름을 끝까지 확인하면서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기준을 잃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